자, 2부 미래에셋증권 수원영통 WM 강구현 선임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니까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뵀어요. 네. 아시죠? 방송에 자주 나오셨으니까. 보니까 영통 박보검 수원 하석진 님이세요? 비슷하다.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네, 여기 조명이 워낙 잘 돼가지고.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아까 그 스튜디오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나던데? 뒤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쨌든 조명이었구나.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이런 말 좀 불편하신가요? 그냥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쑥스러움이 네. 많으셔서 알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칭찬해주면 저도 쑥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그 가장 주된 주제로는 뭘 잡아오셨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이 1월 장이 워낙 좋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월은 장이 좋고 2월, 3월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하락이 너무 오고 있지 않다. 하락을 기다리는 원인 혹은 로직과 하락이 오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나 좀 더 사야지라고 현금을 비축해 두셨던 분들은 조정이 오길 기다릴 거고. 그렇죠. 이미 그 돈 다 써서 이미 주식에 다 들어가 계신 분은 난 조정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근데 실제 고객분들 만나보시면 좀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특히나 요즘에 제일 자주 전화하시는 분들이 네네. 현금 100이신 분들 오, 전화를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에코프로 살 걸 그랬다. 뭐 살 걸 그랬다. 네. 이렇게 전화를 너무 자주 주셔서 물론 물론 급등주들을 보면 눈이 돌아가긴 하죠. 네네. 포모 현상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일단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최소 50% 정도는 지금 가져가라. 그리고 나머지 50의 현금을 가지고 빠지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좀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저마저도 시장의 조정이 너무 안 오다 보니까 지금 고객분들 현금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 10%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손이 근질근질하죠.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너무 매력적인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그 10%를 지금 당장은 다 쓰지 않기 위해서. 네. 일단 그러면 아직 안 쓰고 계시다는 거는 조정은 꼭 올 것 같다. 근데 와도 크게 올 것 같지는 않다 정도이고요. 국가별로 좀 순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도 기회는 늘 있었듯이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언제나 좀 긴장은 놓치는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강구현 선임 매니저 이제 오시니까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시네. 동접자분들이 좀 200명 늘었네요. 네, 있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라이브 계속 이어가 볼 텐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정은 언제 오는 걸까요? 일단 어제 소매 판매 지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게 나왔어요. 시장 기대치가 한 플러스 1.8%였고 바로 지난달에 마이너스 1.1%였는데 플러스 3% 나오면서 소매 판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튼실하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반대로 연준이 추가적인 긴축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기다리는 조정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난 1월의 상승이 2020년 이후 가장 뜨거웠던 1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2월, 3월의 시장 조정이 좀 유의미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조정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2월 1일에 나왔던 그 비농업 고용 슈퍼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CPI 둔화되고 있는 게 내려오고 있는 게 좀 둔화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앞으로 과연 한 번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료 준비한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요거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CPI입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도 연준이 조금 더 긴축적인 태도를 가져갈 거야는 뭐 이미 시장에서 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에 나왔던 자료, 올해 신규 고용이 시장 기대치의 한 3배 가까이 나오면서 야, 연준 진짜 긴축할 거야. 고용이 망가져야 그러니까요. 연준이 긴축을 더 이상 하지 않을 텐데 네. 고용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더 부러질 거야라는 좀 위협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5.125%의 네. 중간값을 줬고 그래서 5%냐 5.25%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왈가왈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지난달에는 이 빨간색 선조차도 네. 5% 아래에서 놀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준 5% 못할 거야가 우세했었는데 지난주에는 5.125%였다가 지금은 한 5.25%까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3월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네.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5월 달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시장은 무너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점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네. 지금 시장이 좀 투자자들이 굉장히 탐욕적이다.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지난주에 79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탐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를 네네. 좀 피력을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시장 예상보다도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견디고 있고 또 시장 참여자 분들 중에 상당수가 주식은 더 빠져야 해라는 주된 로직 중에 하나가 PER은 오르는데 네. 다시 말해서 EPS는 떨어지고 PER은 오르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어. 더 빠져야 돼. 코스피 기준으로도 지금 12개월 예상 PER 12배까지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표를 잘 보시면 오른쪽 코스피가 12배까지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네요. 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4분기 실적들이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네. EPS 한 23% 정도 조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P 500도 거의 19배 정도까지 올라왔죠. 평균 수준까지 회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PER 밸류로 봤을 때 싼 수준이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더 조정이 있어야 돼라는 게 주된 논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로는 첫 번째로는 경착륙 우려가 완전히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워낙 고용이 좋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소비도 죽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분들에게도 좀 용기를 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로직 중에 하나가 이 08년 그리고 2015, 16년 미국, 중국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 이후 공통적인 현상들을 봤을 때 시장의 바닥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는 항상 EPS는 줄어들고 PER은 높아지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정상화가 되는 구간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거죠. 주가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맞아요.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그 다음에 EPS가 올라가다 보니 맞아요. 결국은 우리 지금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S&P 500의 EPS는 하락하고 그러니까 역성장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상태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EPS가 뒤에 올라가더라. 맞아요. 지금도 그 비슷한 현상 같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삼성전자만 놓고 생각을 하셔도 지금 반도체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이 슈퍼 어닝 쇼크였어요. 네. 시장 기대치보다 뭐 1조 5천억이나 덜 벌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4만 전자 가야 되는 건데 지금 6만 전자예요. 6만 원 중반 값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좋은데요? 전 좋아요. 어떤 게요? 6만 원 관계요. 그렇죠. 지금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개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분할 매수, 물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물린 사람의 비중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60% 이상이 지금 다 삼성전자의 수익 구간이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와.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반도체 가격 자체는 이번 3분기까지가 저점이다로 보고 있고 그 이후로 반도체 가격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뭐 인텔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하이닉스는 올해 내내 적자일 거예요. 네. 그리고 흑자 전환하는 게 빨라야 내년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 어허. 잘 버텨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미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미 기정사실화고 앞으로 나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은 덜 빠지고 있다. 이고 지금 한국 증시 이것도 그림 한 번만 부탁을 네네. 드리면 한국 증시요. 이거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데일리샷을 구독을 하시면 네네. 이 한국 오늘 어제 기사에서는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꽤 자세하게 다뤘더라고요. 뭐 한국 수출 뭐 역마진 나는 거 사상 최대 네네. 근접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00일선을 넘어서 않았네요. 네.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강하다. 한국 증시가 강하다라는 강하네요. 걸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전통적으로 제일 먼저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오를 때 제일 먼저 반등을 하고라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가 2,500포인트를 근접하게 반등을 한 것도 좀 글로벌리 주식시장이 바닥에서 지금 탈피하는 구간이다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의 개인적인 로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크지 아주 않을 수 미미한 조정일 수 있다. 와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계속해서 빠졌던 장을 겪고 1월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시장이 좀 확대해 나가는 장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확연하게 좀 작년과 다르다라는 걸 좀 느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영업이익, 네네. 순이익이라고 하지만 이 수급 자체를 결정하는 건 센티먼트잖아요. 네. 투자 심리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요즘에 좀 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구현 선님 오늘 나오시기 전에 네. 다른 방송에 출연하신 것들도 좀 봤어요. 네. 보니까 그 방송에서도 거의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네.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봐왔던 그 국면이 아니라 뭔가 물가와 관련해서도 아예 새로운 국면에 좀 접어든 것 같다. 네.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럼 앞으로 이제 물가가 좀 둔화 속도는 좀 많이 느려질 거라는 전망들이 꽤 많잖아요. 네. 좀 둔화될 거라는 네. 그 전망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시장은 크게 좀 흔들리진 않을 것 같으세요? 그 폭이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최근에 CPI 지표가 우리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던 네네. 데에는 작년 내내 유가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랐던 것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둔화가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공격적으로 보는 폴 크루그먼 네네. 교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CPI가 지난달에는 6.5% 나왔지만 정말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자체는 4%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연준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겁을 주고 있고 네. 과대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참여자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 이제 좀 둔감해졌다. 그리고 향후 기업이나 국가의 이익이 좀 네.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한다 정도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FOMC 구성원들의 네네. 발언들이 있어요. 이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일단 당장 오늘 밤 네. 미국 생산자 물가 지표 나오고 네. 그리고 그 클리브랜드 총재인 메스터 어.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 이분이 발언을 하는데 지금 두분 오른쪽으로 다- 쏠려 있다는 게 두 분 다 매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매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거. 어우, 다행이다. 말은 세게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50bp 인상해야 된다라고 네. 말을 뭐 지난달에도 했었고 네. 아마 오늘도 하시지 않을까라고 음. 예상은 돼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아주 소폭은 흔들릴 수는 있겠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눈높이는 아마 3월 그리고 5월 두 번 25bp씩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로
보고 있습니다. 높지만 그래도 조정이 그렇게 세게 올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다는 네. 거죠. 네. 되게 듣기 좋은 말이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죠? 좀 되게 듣기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분들은 나 좀 더 샀었으면 더 네.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을 안 해주셨구나. 이게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진짜 글로벌 리오프닝이 시작됐다는 주제더라고요. 네. 네. 요거는 조금 간략하게 좀 큰 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네. 에어비앤비가 실적이 나왔는데 13% 올라서 네, 끝났습니다. 그랬죠. 아유. 그리고 그저께 네. 실적 발표가 났던 인모드 아, 또 이틀 연속 10% 상승을 했어요.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 발표 나오고 플러스 10%로 장 마감한 가격에 네. 질렀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현금을 조금 남겨놨는데 어제 또 10%가 올라서 이걸 더 사야 되나 좀 고민을 할 정도입니다. 그럴 때 되게 속상하시죠. 그렇죠. 지금 고객분들 포트폴리오에서도 한 일부 발을 담궈놨는데 네. 일단은 에어비앤비 그리고 인모드 네네. 둘 다 코로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렇죠. 거예요. 네. 일단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24%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210%, 순이익은 485% 뛰었습니다. 이게 계절적인 요인을 가지고는 있지만 네.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아주 급등을 했어요. 익스피디아랑은 조금 비교가 되긴 했지만 네. 수요 자체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 내에서도 국내 여행만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국외로 나간다 정도이고, 그리고 인모드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이 한 20% 정도, 영업이익 11% 정도,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를 줬는데 매출 16%, 순이익 18% 정도 오른다. 그리고 OPM, 영업이익률 한 또 꾸준히 45% 정도는 유지를 할 거다입니다. 일단은 인모드의 경우에는 미용기기 평균 수준의 밸류이긴 하지만 인모드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그쵸, 리프팅으로 보시면 되고 저기 성형외과 지나가면 네. 제가 거기 간 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지나가면 네. 그 앞에 입간판에다가 인모드 리프팅 인모드 리프팅 도입 막 이런 것들 적어놨던데 그 맞아요. 인모드가 이 인모드 맞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핫하고 제가 이 종목을 2년 전에 투자하고 네. 2배 먹고 팔 때 나 천재인가? 이랬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또 2배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배가 아팠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코로나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모두가 벗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시아 쪽 매출 비중이 한 30%에서 35% 정도인데 이게 아시아 쪽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중국 법인이 되게 잘 되고 있다. 네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도 중국 매출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다 정도가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두 개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인모드와 에어비앤비가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서 조금 고개를 화끈하게 드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기서 힌트를 얻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거 제가 여러 번 갖고 온 자료기는 하지만 중국인들이 저축액 누이 한 35조 위안, 우리 돈 한 6,500조, 6,500조 를 저축했대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인데 네. 6,500조면 인구 많은 거 인정해도 네, 12배 맞아요. 정도. 너무 많다. 아, 그런데 엄청 이게 많네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비를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향후 1, 2년 동안 한 4, 5조 위안 정도만 써도 우리 돈으로 한 920조 원 정도? 네. 거의 1,0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와.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비가 일어나는 테마에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소비가 네. 리오프닝의 테마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리오프닝의 가장 꽂힌
여행 음. 등이 좀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시기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 그렇죠. 미용. 네, 미용기기 그리고 뭐 치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감은 많았었는데 실적들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에게는 네. 특히나 이런 리오프닝 테마부터 담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 왜냐하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네네. 종목들을 쉽사리 담아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 강하게 올라가는 거 알고 있고 엔비디아 강하게 올라가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챗GPT랑 뭐 연관된 약간의 그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 막 걱정되기도 그쵸,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손이 선뜻 안 나가고 그런데 오히려 이쪽은 뭐 히스토리컬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일들이 많이 남았고 실적이 지난 분기부터 찍히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은 이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네네. 좀 부담 없이 좀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리프팅은 네. 리프팅은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제 피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지 막 이런 거 고민하다가 거울 봤는데 이게 늘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 때쯤부터는 이제 리프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아직 그럴 때 아니시죠? 한참 남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 형이신가요? 모르겠어요. 전 모르는데 네. 아니 왠지 외모가 굉장히 어리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뒤에서 뒤에서 한번 뒤에서 말해요.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저희 강구현 선님이 지금 왜 이렇게 기다리는 조정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강구현 선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형인지 동생인지 네. 나중에. 자,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수원영통 WM 강구현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